비가 온다고 해서 안 불렀는데 비가 안 오면은 하루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은 공사기간 자체를 지킬 수가 없는, 입주자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희 회사가 힘들어질 만큼의 리스크가 생겨요. 좀 이제 입주자분 입장에서 1차 점검할 때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잘 모르잖아요. 뭘 봐야 될지.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면 그냥 외관만 쭉 둘러보세요. 아닌만큼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는 거잖아요. 생활에 조금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까다로우신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어떤 것도 있냐면요, 악의적으로 파손하거나 그렇게 만약에 비가 오거나 뭐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은 작업자분들은 이제 작업을 스톱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장 관리직 분들도 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거리가 더 생기는 건가요? 저희는 아무리 봐도 일관리가 생기죠. 비나 눈이라는 것 자체가 건설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피해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를 막아주는 조치가 없을 거고, 습기가 많이 차거나 이랬을 때 건설업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저희한테 일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게 생기면 계획 수정도 바로바로 제안을 하고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게 다 끝나고 나면 오후쯤 되면 조금 현장에서는 일은 없겠지만 현장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다른 업무들을 하게 되죠. 일단 나오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네요. 환경적인 일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는 쉬지 않거든요. 현장 관리하면은 현장에만 계시는 건 아니군요. 네, 그쵸. 필요할 때 현장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필요한 일이 없거나 근무가 많지 않을 때는 사무직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공사 업무에서도 뭐 도면도 그려야 되고, 감리대 업무도 해야 되고, 자재 업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체들에게 어쨌든 돈을 줘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줄지 또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업무도 사무직을 하면서 현장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병행하면서. 아 근데 제가 딜레마로 느껴지는 게 비가 온다고 해서 안 불렀는데 비가 안 오면은 하루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은 공사기간 자체를 지킬 수가 없는. 그쵸.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럼 오늘 하루 놀았으면 뭐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요. 대부분 2년에서 3년 정도 공사를 하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3달이 늦어지고 2달이 늦어지는데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자재가 필요한데 갑자기 여기가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전에 한 달 땡기지 못했던 그 한 달 때문에 공사가 딜레이 되고, 저희는 준공이라는 게 필수적 목표거든요. 입주자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의 회사가 힘들어질 만큼의 리스크가 생겨요. 대부분 집계약 하실 때 내가 나갈 때 시점에서 이 집을 계약하잖아요. 근데 준공이 갑자기 한 달이 늦춰졌다고 해봐요. 그럼 집을 잃으셔야 돼요. 갑자기 계약이 끝난 집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만큼의 리스크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1800세대가 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한 계약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저희가. 준공은 무조건 필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땡기는 거예요. 뒤에 여유를 주기 위해. 그런 작은 소소한 하루의 비도 용납을 안 해주는 상황인 거죠, 회사에서. 준공을 딱 지키면 그때부터 이 건물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인증을 받는 거예요. 준공이 됐다고 표현하시면 이제 입주자들이 놀러 오세요. 내 집을 구경하러.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입주자들이 자기 집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내 집에 고쳐줘야 될 것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1차 점검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1000세대가 넘어가면 관리자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히 볼 수가 없는 것들이지만, 입주자분들은 개인의 1인의 1집이잖아요. 정말 꼼꼼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마루가 하나 깨졌다, 타일이 하나 깨졌다, 이런 걸 신고하시면 바로 이제 다시 수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만족스러운 집을 만들어 드리려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입주자분 입장에서 1차 점검할 때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잘 모르잖아요. 뭘 봐야 될지. 그래서 뭐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좀 어떤 추천하는 체크리스트라던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면 그냥 외관만 이렇게 쭉 둘러보세요. 아닌만큼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내 집안에서 멀쩡히 보이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생활에 조금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두 개 정도. 일단 첫 번째로 물 한 통 정도를 준비해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 한 통이요? 네, 그러면 화장실이랑 발코니 정도에 뿌려보세요. 왜냐면 바닥에 경사로가 잘 져 있어야 물이 잘 빠질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이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데, 집을 판단하고 하셨을 때 물 쓸 일은 없죠. 거기서 샤워하실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물 나오시는지 한 번씩 켜보셨을 때 물 잘 나오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그 호스나 이런 거 있으시면 물을 바닥에서 좀 흥건하게 좀 뿌려보세요. 물이 고이는
고이는 데는 없는지. 물이 고인다는 거는 거기서 습기가 곰팡이가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굉장히 문제. 심각한 문제예요. 집을 사실 때. 그런 것도 해보시고 가보시면 문이 대부분 다 열려 있으실 거예요. 집문이나 방문, 뭐 창문 이런 거 다 열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다들 가보시면 그런 거 안 닫아보고 안 열어보시거든요. 꼭 문과 창문은 한번 끝까지, 최대 끝까지 다 열어보시고 확인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사이에 이물질이 껴서 레일이 망가져 있거나 하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관리자들은. 그리고 저희도 파악할 때 한두 번 정도 열어보고 나서 열리면 끝났다고 완료를 짓고 가거든요. 사람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방에서 문 꼭 닫아보신다면 음악도 한번 틀어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바깥쪽으로 소음이 나가는지 바깥에서 한번 들어보고 많이 그래도 방음이 잘 되네. 네,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그게 안 지켜지는 집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니까요. 근데 그걸 살아가지 않으시면 모르는 것들, 나중에 살다가 만약에 1년 정도 되셨다가 발견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팁이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는 화자 구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이내에 발견되지 않는 화자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살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 미리 한 번씩은 집 오셨을 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까다로우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게 우리 집이 단열이 얼마나 는다 이런 거 파악하기 힘드시잖아요. 요즘은 어떤 것도 있냐면요. 입주자분들끼리 그 단열을 체크하는 이 총 같은 거 있으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12시 카메라 같은 네, 그렇죠. 12시 카메라 같은 거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장난 아니다. 열이 만약에 단절된 데가 보이거나 파란색이 올라오는 걸 보이면 당연히 수정해드려야 돼요. 그분들은 이제 한 달 뒤쯤에 다시 집으로 오셔야죠. 제가 공사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나는 단열을 약속 받은 거잖아요. 애초에 내가 이 집을 계약할 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 달 뒤에 온다고 할 정도로 하면은 큰 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벽을 뜯어서 단열재 넣고 하면은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요. 같은 조건에 같은 금액을 내고 이만큼의 퀄리티를 얻겠다라고 표현하고 집을 얻으신 건데 그만한 퀄리티를 못 낸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쵸. 엄밀히 말하면 그분도 사실은 이게 되게 작은 의미일 수 있어요. 선택이죠. 작은 의미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참고 살 건데 나는 같은 조건에 돈을 주고 샀는데 너네가 이럴 수 있니? 그럼 저희가 보상금 체계로 돌려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럼 보상금을 받고 저희랑 계약서를 쓰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오용하거나 오해하시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보상 방법의 차이가 난 한 달 동안 내 집을 비워서라도 내 완벽한 퀄리티 집을 얻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저희는 당연히 드리고요.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요즘은 그거에 대한 악습이 길어지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철저하게 집을 짓게 된 거고요. 반대로 표현하면 더 좋은 현상이기도 해요. 이 집의 퀄리티가들이 점점 올라가고 아파트가 사기 좋은 아파트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계시기 때문에 그 악용의 범위가 악의적으로 파손하거나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을 가지실 때는 좀 그래도 웃긴 게 건설업 하는 사람은 택하를 안 거는 거 알아? 집 들어가면? 자기 집 들어가면? 더 걸 것 같잖아 대부분 다. 안 걸어? 안 걸어. 왜?